구독을 통해 매주 새로운 내용을 받아보세요. 위 종목들은 우리 시장이 대세 상승의 흐름 속으로 나아갈 적에 상승세의 가장 중심부에 놓일 수 있는 종목으로 다른 어떤 종목보다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종목군이다. 유동성장세에서 전체 지수의 상승세를 이끌어 나아갈 중심 종목들. 최근 미국의 기술주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 이유는 최근 애플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 기술주의 흐름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스닥 시장에서 충격적인 하락 과정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겉으로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국채금리가 오르면서 성장주인 기술주의 움직임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하락 압력으로 보이지만 실제 작용하고 있는 하락 압력은 지난 상승 과정에 대한 부담이다. 작년 3월 하순 이후 나스닥 시장은 3번에 걸친 강한 상승 시도로 지난 1월에는 전체 지수는 14,000포인트를 넘어서는 위치까지 상승하였다. 나스닥 시장 기준으로 1만 포인트를 일시적으로 넘어 12,000포인트 전후에서 상승의 한계점을 드러낼 것이라 하였는데 이런 한계치를 넘어 14,000포인트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나스닥 시장이 무리한 상승 시도를 보여준 배경에는 세계 주식시장이 준비 과정을 완성하는 모습을 갖추는 데 있어서 주된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작년 3월 위기를 극복하는 반등세를 보여주고 난 다음 새로운 상승 과정을 만들어내는 상승 시도는 중국의 상해 종합지수가 상승세 이전면에 나서기를 기대하였다. 중국 시장이 상승세 이전면에 나선다는 것은 미중 무역 전쟁이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세계 주식시장에 강한 상승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 만약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미국의 기술주는 더 이상 상승세를 멈추고 지난 상승 과정에 대한 부담을 차분하게 덜어낼 수 있었다. 작년 6월 초순 세계 중요 시장들이 반등세를 마감하고 새로운 상승 과정을 기대하고 있는 시점에 상해 종합지수가 강력한 형태의 상승 과정이 나타난 것도 이런 역할에 부응한 움직임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상해 종합지수의 강한 상승 시도는 7월 중순 상승세를 멈추고 다시는 재상승의 과정으로 나아가지 못하였다. 기대와 달리 미중 무역 전쟁이 빠른 시점 해결될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반등세를 끝내고 난 다음 세계 주식시장에서 새로운 큰 장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상승 동력은 다시 나스닥 시장이 맡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작년 6월 이후 나스닥 시장은 1차에서는 9,300포인트에서 12,000포인트로 2차에서는 1,500포인트에서 14,000포인트까지 두 번에 걸친 상승 시도가 나타난 것은 이런 역할로 인한 것으로 보면 된다. 이 결과 우리 시장을 비롯한 세계 중요 시장들 상당수는 2018년 1월의 고점을 큰 폭으로 넘어서거나 고점에 도달하면서 새로운 큰 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준비 과정을 완성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렇지만 나스닥 시장의 이런 상승 과정을 주도한 기술주는 무리한 상승 행보로 인한 잠재적인 하락 압력이 표출되면서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현재 미국의 기술주에 작용하고 있는 하락 압력은 작년 3월 이후에 상승 과정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고자 하는 하락 압력으로 볼 수 있다. 나스닥 시장이 작년 3월 이후에 상승 과정에 대한 부담을 모두 덜어낼 가능성은 나스닥 시장이 작년 3월 이후에 상승 과정에 대한 부담을 모두 덜어내려면 상승세를 주도한 기술주가 하락세를 주도하면서 나스닥 시장이 10,000포인트 전후까지 밀려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하락 과정이 나타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잠재된 하락 압력은 상승세의 기운이 약해지면 모습을 드러내지만 실제 잠재된 하락 압력이 모두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는 드물다. 2018년 12월과 2020년 3월 나스닥 시장에서는 잠재된 하락 압력이 모두 드러내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난 바 있다. 2009년 3월 이후에 상승 과정에 대한 부담을 모두 덜어내고자 하는 하락 압력이 이 시기 작용한 것이다. 2009년 3월 1265포인트에 머물고 있던 나스닥 시장은 2018년 8월 8133포인트까지 추세적인 상승 과정을 이어왔고 이 과정에 3번에 걸친 큰 장이 들어섰다. 이런 상승 과정을 진행하여 오는 동안 나스닥 시장은 최고점에서 20%를 넘어서는 하락폭이 발생한 적은 없었다. 상승 과정은 통상 3번에 걸쳐 나타나면 상승의 한계를 드러내는데 이 위치에 도달할 때까지 강력한 추세적인 상승을 지속하여
진행 과정에 추세적인 상승의 한계에 도달한 모습을 보여준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 번이 큰 장이 완성된 2018년 12월의 어려운 상황에서는 추세적인 상승 한계를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나스닥 시장이 2009년 3월 이후에 상승 과정에 대한 부담을 모두 덜어내려면 나스닥 시장 기준으로 50% 전후에 달하는 하락폭이 필요한데 2018년 12월의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하락 압력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렇지만 잠시 모습을 드러냈을 뿐 실제 이런 하락 과정으로 나아가지는 못하였다. 당시 세계 경제가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일시적으로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났지만 이후 더 강한 모습으로 돌아선 바 있다. 작년 3월 이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또다시 잠재된 하락 압력이 노출되면서 나스닥 시장은 30%를 넘어서는 하락폭이 발생하였지만 잠재된 하락 압력만큼 하락폭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나스닥 시장에서 잠재된 하락 압력이 그대로 작용할 경우 세계 경제가 다시 글로벌 금융위기로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작년 3월 하순 이후에도 하락 과정보다 더 강력한 회복세를 보여주었다. 이 점은 현재도 마찬가지다. 현재 애플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주는 작년 3월 이후에 상승 과정에 대한 부담으로 강한 하락 압력에 직면하고 있는데 현재의 상황에서 부담을 모두 덜어내는 하락 과정이 나타날 경우 세계 주식시장 또한 큰 충격을 받고 이 과정에 어렵게 구축한 상승 시도가 2018년 1월 이후와 마찬가지로 또다시 무너질 수 있다. 이 경우 최근 회복 조짐을 보여주면서 경기 회복세는 또다시 뚜렷한 침체 국면으로 몰아갈 뿐 아니라 세계 경제를 위기로 몰아갈 수 있다. 작년 3월 하순 이후에 거침없는 상승 과정으로 인하여 현재 기술주는 잠재된 하락 압력이 노출되므로 이를 진정시키지 않을 경우 향후 계속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하지만 기술주의 하락세가 세계 주식시장의 안정된 흐름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잠재된 하락 압력을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은 아주 낮은 편이다. 현재 나스닥 시장은 10,000포인트 전후의 위치까지 밀려나더라도 작년 3월 이후의 상승 과정은 그대로 유효할 정도로 안정된 시장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기술주가 작년 3월 이후에 상승 과정에 대한 부담이 표출되므로 나스닥 시장 기준으로 10,000포인트 전후의 위치까지 밀려나려고 하는 움직임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 이 위치까지 밀려나지 않고 중간에 하락세를 멈추고 이후 하락세보다 더 강한 모습의 상승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를 계기로 세계 주식시장의 흐름은 기대하던 본격적인 상승 과정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현재 시장에 작용하고 있는 하락 압력이 어느 위치에서 멈출 수 있는지 지켜봐야 하겠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포트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지금까지 상승세를 주도한 기술주의 흐름이 크게 흔들리면서 전체 지수가 연속적인 급락세로 이어질 조짐을 보여줌에 따라 그대로 지켜보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그렇지만 시장 흐름의 큰 틀을 보고 공략을 할 경우 틀이 바뀔 가능성이 없을 경우 크고 작은 진통은 그대로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기술주는 조금씩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기술주의 흐름을 대신할 수 있는 금융주의 흐름은 반대로 조금씩 세를 모으고 있는 중에 있었다. 애플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주는 10여 년간 나스닥 시장의 추세적인 상승 과정을 주도하였다. 기술주가 이런 추세적인 상승 과정을 지속하던 동안 미국의 금융주의 흐름을 대표하는 골드만삭스는 2007년 10월에 최고점을 뚫고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시장 흐름의 중요한 고점을 큰 폭으로 넘어서는 것은 이를 뚫고 올라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고 골드만삭스가 2007년 10월에 고점을 뚫고 상승세를 지속할 경우 미국의 대형 금융주가 상승세에 가담하여 금융주 중심의 새로운 상승 구도가 만들어지게 된다. 작년 11월 초순 이후에 상승 행보를 통하여 미국의 대형 금융주의 흐름을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시장 위치를 갖고 있는 골드만삭스는 현재 이런 과정으로 나아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대형 금융주가 제대로 세를 모으고 중심축으로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기술주가 지난 상승 과정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려고 할 경우 기술주의 하락 과정이 세계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세계 중요 시장들 또한 미국의 골드만삭스와 같이 최근 10여 년간 상승 흐름에서 소외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세계 중요 국가들의 흐름은 기술주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골드만삭스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의 대형 금융주의 흐름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번 기술주의 흔들림으로 당장에는 우리 시장을 비롯한 세계 주식시장이 동반급락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미국의 대형 금융주, 특히 골드만삭스의 추세적인 상승 의지가 흔들리지 않는 한 우리 시장을 비롯한 세계 주식시장은 제한된 충격에 그치게 될 것이다. 현재 골드만삭스 또한 현재의 위치에서 추세적인 상승 의지가 꺾일 가능성은 낮다. 현재 유형에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 위주라면 시장의 큰 틀에서 변화의 조짐이 없으면 그대로 지켜볼 수 있는 수준으로 포트를 구성한 상태라 크게 동요할 필요는 없다. 이미 추세적인 상승 의지를 드러내고 실제 추세적인 상승 과정으로 나아가기 위해 한 발을 이미 내딛는 모습을 보여준 골드만삭스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의 대형 금융주가 이번 기술주 중심의 강한 하락 압력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가 중요한 만큼 이들 종목의 변화가 실제 하락 압력의 강도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겠다.